여러분, 안녕하세요. 윈인사이트 소유정입니다. 오늘은 신병원의 환자 경험 평가 문항별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지나가도록 할게요. 문항별 이해와 오늘은 CS 개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별 이해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지표라는 거예요. 환자 경험 평가도 지표인가요? 네, 지표예요. 환자 경험 지표요. 이 지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숫자화시켜서 가시화하는 게 바로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국의 크림 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 군인은 5천이었어요. 그런데 감염병으로 야전병원에 사망하는 군인이 1만 5천 명이요. 다시 말해서 싸우다 죽는 군인보다 와서 겨우 살았는데 와서 죽는 군인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다 손을 들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행정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no라는 대답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의료진들이 되게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짜자잔 나타났어요. 네, 이 사람은 이걸 했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통계 기억나세요? 대조군과 실험군. 네, 그 옛날 통계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이 대조군은요, 그냥 놔뒀어요. 지금처럼. 네, 그리고 실험군은요, 깨끗한 환경에서 잘 처치를 한 거. 네, 이렇게 해서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이 비교 지표가 바로 사망률이었어요.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42%에서 2%로 줄어드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견해내죠. 42%는 둘 중 하나가 죽는다잖아요. 2%는 거의 죽지 않는다잖아요. 진짜 놀라운 발견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위 행정가에게 보냈어요.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야? 지원만 해주면? 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행정가들의 마음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등불을 든 여인에게 천사라고 얘기하는 나이팅게일이요. 나이팅게일의 또 다른 명함은 영국 최초의 여성 통계학자였어요.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수학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성들의 교육이 아주 활발해지지 못했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수학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나이팅게일에게 아버지가 교육을, 과외 교육을 좀 시켰어요. 네, 그 과외 교육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익한 일로 돌아왔어요. 네, 나이팅게일이 한 일은 숫자를 통해 마음을 설득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설득당한 행정가들이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보였어요. 전폭적인 지지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많은 군인들을, 청년들을 살려냈죠. 그러면 신병원의 환자 경험 지표, 네, 도대체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인가요? 환자예요? 아니면 병원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모두 1, 2분 동안 대답 못 하시다가 바로 이제 아짜 싶어서 대답하시죠. 맞아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환자 경험 지표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 친절한 병원을 만들겠다. 환자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 경험 지표가 우리가 공개 처리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환자 경험 평가를 좀 이해하시려면 척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환자 경험 평가는 리커트 척도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거는요.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들을 측정하는 게 바로 척도라는 건데 리커트 척도로 많이 사용하고 원래 리커트 척도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부 그냥 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리커트는 보통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5점은 중간에 보통이다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 경험 평가는 신병원 평가는 4점 척도로 되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보통에다가 들어있지 않으면 어떤 네, 것들이 있냐면 긍정과 부정. 네, 보시면
yes or no로, 보통을 중심으로 yes or no로 돼 있고, 여기도 yes or no로 돼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환자들이 고민하겠죠. 네, 그냥, 조금 아주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아주 좋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보통을 체크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면, 우리의 원래의 태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중심화 경향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간호사가 귀하를 굉장히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는가? 라고 물었을 때 1번 전혀 그렇지 않았다. 2번 그렇지 않았다. 3번 그랬다. 4번 항상 그랬다. 여러분 몇 번 하실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 직원이 다 같이 듣고 계시면 슬그머니 4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집에서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대부분은 2나 3을 체크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극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게 중심화 경향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서 활동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4번, 네, 이런 거 해도 불편해하지 마세요. 네, 이런 개선 활동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메디시티 대구에서는 저랑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 것들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자 경험 평가 문항입니다. 총 6개 영역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여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인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간호사 영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존중과 예의를 다하냐, 경청, 병원 생활을 알기 설명했냐, 도움 요구 처리 노력을 했냐, 네, 이에 대해서 병원들이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병원 생활 안내물은 먼저 네, 환자들이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병원 생활 안 된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병원 생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서 시작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회진, 불만, 식사, 면회, 특히 요즘 와이파이 네, 이거 많이 들어가야 되고 간병사 업체 정보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막 줄줄줄줄 길게 막 이렇게 글로 막 서식지로 HW 파일로 막 적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도 진행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작년에 신병원 평가가 있는 애는요, 이렇게 이 서식지 하나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른 것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신다면 올해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올해 개선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내년에 환자 경험 평가 때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 영역이요. 존중, 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 시간 관련 정보 제공.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사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네, 지난번에 이런 것들 진행했었어요. 회진 시간은 환자와의 약속이다 이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요. 환자들이 나중에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할 때쯤 되면 외래를 다니겠죠. 외래에 오시게 되잖아요. 네, 예약해서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환자도 보고 우리 의료진도 보는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림톡이요. 네, 이거는 이제부터 네, 지금 회진을 시작할 거예요. 회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알림톡을 다 보내요. 환자들한테 자기 환자한테 보내면 이 환자분들이요, 그걸 보고,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도, 매점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 교수님이신데, 우리 과장님이신데,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는, 알림톡 사용 안 하는데요, 뭐. 네, 알림톡 했는데, 알림톡 사용 안 하고, 사실상 제가 종합병원에 좀 진행을 할 때는 병원에 중소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시스템은 돈 들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류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잘 사용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이걸 사용해서 굉장히 효과를 본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효과를 본 밑에는 지표 관리자들이요, 끊임없이 그 지표를 관리하면서 교수님, 과장님께 계속 네, 그 지표를 드리고
또 요청하고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노고가 있어요. 그 밑에는 이런 것들이 하기 어렵다면 시스템만 뚱땅 들고 와서는 좀 이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다음은 이렇게 어려워서 진행을 이렇게 했어요. 네, 회진에 대한 안내, 포스트잇을 가지고 다니면서 붙이는 건데 그때 과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오셨을 때 환자가 없다 이러면 네, 이걸 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해놓으니까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면 오후에 회진이 보통 오시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퇴원 좀 할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가 없는 사이에 가셨는 거예요. 근데 나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5시 좀 지났어요. 그래서 내일 퇴원하려고 딱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돼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환자도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얘기나 해주던가. 맨날 오시던 분들 왜 그때도 안 왔대? 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굉장히 화를 냈죠. 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용하시면 환자들이 그런 일도 없어지고 또 간호사한테 특별한 일이라면 환자가 간호사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네, 이걸 보고. 네, 그러면 네, 그걸 듣고 이게 교수님께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내일 다시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가 생각해보고 또 판단해서 환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생각보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바로 어렵다면 이런 방법들도 추천을 한번 해봐 드립니다. 그리고 투약 및 치료 과정이요. 투약 처치에 관련 이유에 대한 설명, 부작용에 대한 설명, 통증 조절 노력, 루아 공간, 퇴원 후 치료 계획에 대한 것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특히나 통증 조절과 위로 공감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통증 조절과 위로 공감은 다시 같이 봐야 돼요. 네, 통증이 있으면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은 게 환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었어요. 모든 교수님과 과장님들의, 모든 의료진들의 약품이 다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게.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시작도 못해요. 그거 언제 다 해? 라고 생각이 드시고.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일반적인 것들을 만들면 돼요. F용지로 해서 항생제, 네, 투약 이유에 대한 거, 부작용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먼저 항생제에 투여할 때 여러 가지 항생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항생제 투여할 때, 처음 투여할 때 네, 보여주면 설명하는 거. 이거 항생제예요. 네, 부작용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환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치 검사 전에 혈압 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재주세요. 그냥 팔을 확 빼고, 네, 그냥 재시지 마시고. 또 두 번째, 이건 환자들이 요청해요. 하고 나서 좀 얘기해달라요. 괜찮은지. 네, 우리 근데 이것도 120에 80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 못 알아듣겠죠. 물론, 고혈압 환자나 이런 환자분들은 자기 혈압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120, 80이 뭔지 몰라요. 네, 정상입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통증 조절 노력에 네, 이렇게 여기 붙여서 하신 병원들이 있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서 한번 보여드려요. 또 하나 퇴원 후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정 척도로 되어 있는데 얘만 이정 척도로 되어 있어요. Yes와 No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거 퇴원 후 우리 이거 설명 안 하는 병원 없잖아요. 다 설명하는데 왜 점수가 이거 점수가 좀 낮은 병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병원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들은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와요. 근데 우리 병원은 7, 80점이다. 이러면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환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병원에. 이거 혹시 들으셨어요? 했더니 안 들었대요. 그래서 보여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거였어? 이게 그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자분에게 퇴원의 주의사항과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는 네, 이런 것들을 먼저 붙여놓고 네, 설명을 하고 시작하시라. 그래서 저희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환경은요,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환자들은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따로 떼서 개선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환자 권리 보장은 성환 대우, 불만 제기 용이성, 치료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체 노출 수치감에 대한 배려. 네, 요즘은 가장 사실의 점수가 낮았던 문항인 Q17번 불만 제기에 대한 용이성. 이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만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말하기 쉬웠냐? 이게 문항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께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얘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환자들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조금은 나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내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얘기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캠페인 같은 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환자 참여는요. 지금 이렇게 환자 이름 개방형으로 묻고 등록번호를 묻고 회진에 대해서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은 언제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다가 막 붙여놨어요. 네, 불만 고충 처리 방법을. 그리고 신체 누출 수치관 배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병동에서는 그런데 뭐 커튼을 치고 우리 요즘 주사를 놓고 또 커튼을 치고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다 똑똑 노크를 하고 또 누구누구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신체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병동보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환자들 고객의 소리에 보면 영상과 관련된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영상의학과 관련된. 그래서 폴리를 좀 하는 환자, 네, 소변줄 있죠. 네, 폴리. 한 환자가 이제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올리는 시간을 안 줘서 되게 부끄러웠대요. 네. 그리고 또 소노, 네, 소노그래피, 초음파, 네, 초음파를 하는 환자가 배를 이만큼 올렸다가 배 이만큼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이 시간을 조금 덜 줘서 되게 민망했대요. 그리고 EKG, 심장도 이런 거 찍는 사람도 가슴 다 노출되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추스릴 수 있는 시간에 좀 환자분들이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커튼에 쳐 있으면 다 노크하고 네, 커튼 네, 열도록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요. 환자들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0점에서 10점, 우리 병원에서의 경험 몇 점 줄래? 네, 그리고 우리 병원 타인한테 추천할 때 몇 점 줄래?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별 CS 개선 활동은 하기 전에 병원들마다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많은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병원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많은 좋은 음악과 동시에 의료진들이 방송도 네, 이렇게 예의와 존중을 다하겠다 네, 이런 방송들도 진행한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 만들기. 지금의 2022년에는요,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좀 더 노력해야 돼요. 네, 그때는 신병원 평가가 시작되잖아요. 모발로 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지금도 하면 너무 지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프로세스 개선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CS 내부 조직 문화를 탄탄히 하는 거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환자 중심 문화인가요? 네,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아무데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게 환자 중심 문화인가? CS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CS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기 쉽고 알기 쉽게 해주려면 기억에 남게 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CS는 결국 여러분들이 뭔가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CS는 너를 위한 배려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공간과 위로 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해보라고 하면 다들 못해요. 중요하다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개 중에는 물론 고수님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산자들은요,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다 해서 알지 못해요. 네, 그에 대해서 표현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 손을 잡아준다, 고개를 끄덕여준다, 아이 컨택을 한다, 네, 이런 것들요. 또 하나는 적극성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안내, 네, 안내할 때 우리가 한 손, 뭐 두 손, 뭐 공손하게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헤매는 환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건네는 거. 예를 들면 어디를 찾으세요? 네, 이거. 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적극성.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매너라는 거는요, 누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켰을 때 좀 더 서로가 굉장히 서로한테 배려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매너예요. 예를 들면 아까 커튼 네, 쳐져 있을 때 똑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매너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CS는 결국은 한마디로 너를 위한 배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요. 네, 나의 업무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배려가 필요한 업무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내 역량을 높이는 부분이 바로 CS고, 당연히 네, 필요한 것들인데, CS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배워와서 네, 이런 당연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병원 가시면 배려 받으시고 싶잖아요. 물론 우리 병원에서는 내가 직원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받고 있어서 모르시죠. 근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도 배려받고 싶은 또 하나의 환자분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환자가 되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만큼 또 여러분들이 꼭 표현하시고 적극성을 보여주시고 매너를 꼭 지켜주시라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신평원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한번 분석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